자, 책을 읽었습니다. 읽고 나면 끝이 아니라 그랬죠? 책을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읽고 나서의 독후 활동이에요.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독후감, 독후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해왔던 것을 떠올리기가 쉽죠. 나는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. 방정환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? 방정환이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. 1920년대에 왕성하게 문학 활동을 시작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. 이 작가는 여러분도 충분히 들어봤을 이름이에요. 소파 방정환,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, 네, 색동해를 조직한 사람, 이런 정보 정도는 다 있으니까. 이 사람은요, 문학을 얼마나 좋아했느냐면, 자, 뭔가를 하나 읽고 나면요, 누군가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정말 입이 근질근질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.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. 뭔가를 하나 알아냈어. 자, 책을 읽었다고 칩시다. 그러면 토론이라는 걸 한번 해보세요. 여태까지의 그 방식은 굉장히 수동적이에요.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에 좀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책을 읽고 나면요, 누군가와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. 책에는 분명히 어떤 문제에 대한 얘기를 썼습니다.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책을 읽은 친구가 있으면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주인공의 행동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보고, 또 거기에 들어왔던 어떤 사건들, 그걸 가지고 또 한번 얘기를 해보고, 그걸 통해서 또 주변에 뭔 일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고, 이렇게 해서 자기 생각을 정리를 하는 거죠. 친구가 없어. 그러면 엄마하고도 할 수 있고 아빠하고도 할 수 있죠. 이게 가족 간의 대화를 이루어 나가는 방법이고, 책을 읽기만 하고 끝나는 것에서 조금 더 벗어나는 또 다른 활동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나는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. 나는 가끔 편지를 받아요. 작가가 꾸민 그런 사람들로부터 편지를 받는데, 아이들은 굉장히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유명한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? 노하우를 알려주세요. 돈 많이 버나요?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. 그런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대래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. 정말 궁금해요. 내가 했던 노력을 여러분이 똑같이 한다고 그래서 결과가 같을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. 다 각자에게 맞는 노력법들이 따로 있을 텐데, 그래도 여럿이 공통적으로 통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다라고 한다면, 어떤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, 그런 걸 알아볼 기회가 필요하잖아요. 글을 쓰는 거는요, 자기가 쓰는 행위지만 자기 얘기를 쓰는 건 또 아니에요.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럼 내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는데 그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모르고 쓰면 또 안 돼요. 그래서 많이 작가들이 글을 쓸 때 많이 자료를 조사를 하고, 보편적으로 평범하게 이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, 그걸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. 그래서 자, 독후 활동이라는 것은 책을 하나 읽고 나면 기록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. 그리고 그걸 통해서 책과는 상관이 없는 나만의 어떤 얘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야 되겠죠. 그리고 나는 관찰을 좀 많이 하라고 하고 싶어요. 작가는 떠들기보다는 관찰하는 눈이 더 중요해요. 그래서 누군가와 계속 얘기를 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기도 해요.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은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,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무슨 얘기를 하고,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놓는가,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하고 싶어요.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끝없이 써야 되는 거예요. 작가가 글을 쓰는 거는 1번부터 끝번까지 다 혼자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에요.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충분히 원고를 쓰고 고치고 한 번 써서 그게 바로 책이 되는 일도 없기 때문에 쓰고 고치고 하는 그 기간도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. 그런데 그 뒤에 책이 돼서 세상으로 나오는, 거기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죠.
확실히 그 부분은 전문가의 영역이에요. 그래서 원고를 완성해서 출판사에 넘기는 것까지가 작가가 할 일이고요. 그 다음은 운명에 맡겨야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작가가 오로지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열심히 써야 되고요. 그런데 그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지 못하면 사실 내 얘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. 누군가 인물을 설정했단 말이죠. 그러면 그 인물의 생각을 한 사람만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여럿이 나왔을 땐 여러 개의 그런 입장들이 필요하고 또 개성이 다 다른 걸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관찰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런 상황일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고 이런 것도 알지 못하면 개성이 있는 인물로 설정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. 그래서 글을 쓰기 전에 한 가지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관찰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귀담아 들어주고 그리고 또 하나 기록을 좀 많이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. 노트가 있는 게 좋습니다. 수첩 같은 거 항상 가지고 다니고 내가 뜻밖의 뭔가를 관찰하게 됐고 새로운 걸 알아내게 됐고 이러면 그런 것들을 그냥 머릿속에 들어오면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.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기록을 하고 언제 어떤 상황에 알게 된 내용까지 잘 메모를 해두면 분명히 그건 지금 당장 까먹는다고 해도 나한테는 노트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뒤져보다 보면 이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 기록이 된 건지 다 알 수가 있죠.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라고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생각도 중요합니다. 그러려면 내 고집에만 빠져 있으면 안 돼요.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. 그런 다음에는 노트를 하라고 그랬죠. 공책에 열심히 좀 적는 거, 수첩에다 기록을 남기는 거 이런 것들은 내 글이 내가 쓰는 것이 다른 사람의 것과는 달라질 수 있는 그게 노하우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보를 모아놓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애초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그거를 다시 확인해 보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1번부터 끝번까지 내 이야기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정도로 충분히 써내는 것 그것까지 해야 이야기를 다 썼다고 할 수가 있어요. 아까 책을 즐겁게 읽어야 한다고 했죠. 책을 즐겁게 읽으면 분명히 억지로 읽는 것보다는 확실히 좋은 독후감이 남게 됩니다. 그 다음에 나도 이런 거 좀 써보고 싶었어. 흉내내기가 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. 그럼 해보는 거죠. 나 그냥 한번 나도 저런 거 써보고 싶어 하면서 그냥 생각만 하고 넘어가지 말고 실제로 한번 해보는데 그 사이에 아까 얘기했던 누군가와의 토론 시간, 대화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해서 남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내 걸 만드는데 그런 도움으로 활용을 하기를 바랍니다. 책을 읽는다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기도 하고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걸 간접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. 그런데 그 중에는 책을 읽었다고 모두 다 작가가 되진 않잖아요. 그러니까 책을 읽고 나서 나도 이런 게 하고 싶어졌어 라고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노력까지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한번 권해주고 싶어요.